정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러한, 다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은 읽으셔야 됩니다. 시장의 기대는 왜 그러하고 또 파월의 마음은 왜 전혀 다른지 둘을 구분지면서 여러분들은 파월의 마음도 읽고 시장의 마음도 읽고 둘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읽혀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을 움직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만으로도 외환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대도 읽어야 되고 실제 금리 인상 인하를 할 건지 여부는 또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파월의 마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누차 강조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은 바로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물가 안정. 네.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나름 보이지만 사실 안을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놈 물가는 안 잡혔다라는 게 지금 확인됐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껑충 뛰고 그놈 물가는 안 잡혀요. 호박에 줄을 긋고 이거 수박 드세요 하는 게 과연 소비자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의는 물가가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을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호박이라는 거죠. 물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강조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경기 안정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고루 봐야 될 텐데 아주 가볍게 경기 안정을 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L자로 꺾여 들어가죠. 22년에는 그래도 2.1% 성장하다가 23년에는 1.6%로 그마저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경기 침체인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난 10월, 22년 10월에 봤을 때는 1.0%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23년 1월 들어서는 1.4% 성장할 거야.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23년 4월 돼서는 1.6%로 또 상향 조정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한 경기 침체, 완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 침체. 그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강한 경기 침체면 금리 인상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어, 없을 텐데. 그죠? 네. 근데 나름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니까 음, 내가 요구했던, 내가 원래 유도했던 그 정도의 경기 침체야. 라고 보니까 이제 이 경기 침체 덕분에 물가 잡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할 테니까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뭐 시스템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할 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한 경우라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굳이 경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고용시장이라는 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미 없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갔어요. 그다음 세 번째,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금융은 안정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뱅크 디파짓,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치금 규모를 보는 건데, 예치금이 3월 들어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중소은행까지 쭉 빠집니다.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예요. 뱅크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뱅크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은행까지 얘기가 됐죠? 실리콘밸리 뱅크 말고 퍼스트 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심지어 미국에서 14위 은행이에요. 어, 미국의 은행이 5천 개입니다. 그 중에 14위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8대 은행, 뭐 5대 시중은행 그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5천 개 은행 중에 상위 20 안에 드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뱅크보다도 그
순자산이나 이런 규모가 더 큰 은행인 거예요. 이 은행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상향 조정했었다. 이 음, 부분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뱅크 디파짓 같은 경우 3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말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 20대 은행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14위다. 음, 실리콘밸리 뱅크가 16위였었고 그거보다도 높은 수준의 큰 은행이 지금 부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 방송 욕심에 그만 그렇습니다. 스카이윈.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이 디맨드 디파짓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요구 불예금이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냥 예치금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예치금이 쭉 빠지죠.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급격히 늘어요. 그럼 어, 돈이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러겠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 됐잖아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이 늘고 있는데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이 있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출해주면서 받는 이자가 있어요. 음, 당연히 높은 금리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근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어, 아무도 저축을 안 하니까 예치금이 빠지니까 그러면 저축금리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무도 저축한다고 안 하니까 음, 저축금리를 올려야 저축을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치금이 빠져나갈 때는 사실 돈 빌리려는 경기 침체니까 돈 빌리려는 수요는 이미 많은데 예치금이 충분히 있어야 그것 중에 일부를 돈 빌려주는 건데 예치금을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물론 그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는 낮겠지만 이 기울기가 어때요? 어, 저축 이자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둘 간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고. 좁혀지죠. 이 네. 차이 값이 뭡니까? Net 아, Interest Income이에요. 이게 굳이 따지면 예대 마진인 거예요. 예대 마진. 이게 맞아요.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은행들이 예대 마진도 떨어지고 이 높은 금리 시대에 예대 마진도 떨어지죠. 더군다나 그 은행이 투자했던 증권 투자 금액도 줄어들죠. 자꾸 이 디파짓이 빠져나가죠. 은행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불안한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음, 이것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에 대해서 이미 책임 있는 자들, 의사결정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뷰가 등장했는데 망할 은행들 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나쁘게 얘기할게요. 한 번 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구조조정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우리나라도 좀비 기업, 좀비 기업 정도 청산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좀비 기업 데리고 가다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이 금융부실 사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게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평가를 다 말씀 종합을 해본다면,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안 됐어요. 그리고 경기 안정 받아들일 만해요. 금융부실 받아들일 만해요. 그러면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음,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나름 받아들일 만하니까 오로지 뭐만 잡고 물가.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달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것만 봐도 돼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쉽게 말하면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다. 금융부실이 우리나라처럼 야 우리 뭐 미분양 주택이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청난 뭐 지방 중소기업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건설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IMF가 진단하기를 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더디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23년까지도 그리고 24년까지도 이렇게 높은 물가가 나름 유지되면서 더디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24년 1분기까지도 금리 인하 없다. 음,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하다가 금리 인하 24년 1분기까지도 없다. 2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자, 이건 IMF의 뷰고요. 월드뱅크의 뷰도 매우 유사하고요. 그 다음 OECD의 뷰도 마찬가지예요. 23년 이 하늘색만 보세요. 24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인하 없이 계속 동결할 것이다. 24년 2분기가 돼서야 금리 인하 완만하게 시작할 것이다. 자, 이런 국제기구, 연준, 이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연내 없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저도 역시 이런 연준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이 판단에 기초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이 좀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의 과도한 금리에 대한 기대, 그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불현듯 21년, 22년이 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교수님하고 즉시 분석 벌써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네, 맞아요.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네, 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런 게 하다가 자산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너무 네, 섣부른 기대는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를 자초하는 게 아닐까 그런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인하는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IB뱅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중앙은행의 판단도 명확히 기준을 삼는 것도 중요하겠다. 둘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뭐 정말 견실하게 경제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